온라인 학생 면담 가이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 줌의 기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줌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온라인 학생 면담 가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학생들에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생 면담 가이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학생 면담을 위한 마음가짐과 WDEP 면담 전략, 유형별 면담 방법이 있겠는데요. 면담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학생이 원하는 면담의 목적과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면담의 목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현재 어떠한 곳에 서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는 그 학생에게 질문과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담에 대한 목적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면담에 심리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워낙 지금 바쁜 상황이고 조급한 상황에서는 주의 집중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유능하시겠지만 결국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해진 에너지에 맞게끔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존중과 상대방이 기대하는 존중의 때로는 그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런 존중이라는 관계를 맺어 갈 필요가 있겠고요. 교수님들이 보았을 때 그 별로 힘든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본인의 어떤 가장 아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문제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유심히 경청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이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라포, 이 신뢰적인 관계, 편안한 관계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WDEP 면담 전략인데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각 단계별로 나눠볼 수는 없고요. 진행하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 면담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WDEP 면담 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원트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지, 학생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그것을 항상 마음 한편에 두셔야 돼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항상 마음 한편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학생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지? 무엇을 하고 싶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상황으로 달라지면 좋을 것 같지? 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물어볼 수 있겠죠. 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 것 같니?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교수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할수록 이 짧은 면담 시간, 이 비대면이라는 면담 시간 안에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해보았는지예요. 그러면 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무엇을 해봤니? 어떤 시도를 해보았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보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 이번에 성적 떨어졌는데 저 포기하려고요. 저 공부 정말 점수 잘 유지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았어?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어감이 중요한데요. 야, 너 뭐 해봤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학생들이 오해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구나, 네가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았니? 라고 따뜻한 어감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런 것도 해보았고 이런 것도 해보았어요 라고 학생들이 자신이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리 이 학생이 이런 걸 원한다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네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시험 점수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친구들과 놀고 또 외부에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활동에 너의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라고 물어보시면 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그렇구나, 네가 이런 상황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성적을 조금 놓치고 있었다는 뜻이구나. 하지만 네가 이런 노력을 했었구나. 좀 아쉽겠다. 그래, 이럴 땐 네가 좀 지칠 수 있겠다라고 격려와 지지를 함께 해주시는 과정이 이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이 평가 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대처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 적절하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시거나 스스로에 대한 탐색, 발견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너와 관련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했던 것 같아?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대처 행동의 적절성 여부는 교수님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야, 그럴 때 이렇게 해.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많이 계시잖아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도 있겠지만 학생의 주관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도 다를 수 있어요. 교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이 학생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보지만 학생은 그것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행동에 대한 평가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에 학생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꼭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플랜, 계획 단계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런 걸 시도했었는데 이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네가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대처 행동이 적절하고 괜찮았다면 이 지속적으로 이 행동을 유지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때로는 학생이 개인적인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심리적인 어떤 특성이나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지와 격려도 해주시고 학생 스스로 새로운 행동 계획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게끔 계속 관심과 응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그 지난번에 너 그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거 얼마나 진행됐는지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중간에 한번 확인해 주셔도 되고, 또 네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한번 이야기 더 나누자 라고 계속적인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상담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러면 이 네 가지 WDEP 면담 전략으로 한 번에 면담 과정에 쭉 빠르게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좀 회기를 나눠서 진행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지수가 나와 같이 면담을 하면서 무엇을 좀 느꼈니? 무엇을 네가 알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오늘 면담 마무리해보자 라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시 체화시키는 과정이 이 마지막 나누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또한 마지막 면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진솔하게 느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죠. 지서가 오늘 너와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너의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어서 내가 참 반갑고 좋다. 네가 요즘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항상 응원할게.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 연락도 하고 이메일도 되고 원하면 또 비대면으로 우리 면담도 진행하자. 화이팅! 따뜻하고 애정어리게 마지막 WDEP 면담 전략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시겠습니다. 이젠 유형별 면담 방법인데요. 유형별로 이제 처하실 수 있는 방식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 하지 않은 학생인데요. 제가 학생을 할게요. 한 분이 저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역할극이에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지석이 반갑다. 그동안 잘 지냈니? 예, 특별한 거 없는데요. 학교 생활하면서 뭐 힘든 거는, 네, 없는데요. 그럼 혹시 요즘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조금 들을만 하니? 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친구들과 이렇게 잘 만날 수는 없는데, 요즘 친구들과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래. 그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 찾아오주고, 뭐 문자나 톡 줘도 되고, 좀 힘들면 학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지석이가 편할 때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러면은 또 연락할게. 잘 지내고, 특별히 또 뭐, 상담을 하고 할 게 있거나 그러면 또 연락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2주 후에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래. 그럼 지석이 잘 지내고 있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게. 네, 그래. 네.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경우 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기보다 학생의 마음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지석이를 개인적으로 온라인 면담하니까 새롭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시작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 내가 지석이 지도교수로 있잖아. 대학생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가 아는 한도에서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온라인 면담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네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끌어낼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교수님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학생들이 교수님과의 관계를 어려워한다고 해요. 교수하면 좀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어떤 과거 기억, 만일에 과거에 선생님께 심한 꾸중을 받았거나 또 야단을 받았거나 성인 남자나 여성과 관련된 부모 상이 있는 경우에 교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 이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 요즘 잘 지냈니? 네. 수업 잘 듣고 있니? 네. 대학에 와서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니? 아니요.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폐쇄형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질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질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어떤, 무슨, 어떻게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지서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수업을 듣는 거는 좀 어떠니? 대학에 와서 사람들과 지내는 거는 좀 어떠니? 라고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면담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예, 아니요로 답변하는 것도 사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학생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 두 가지 질문 형태의 특징을 지금처럼 잘 이해하셔서 상황에 적절하게, 면담 전략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업에 불참하고 혼자 지내는 학생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학 생활에 대한 회의와 갈등, 또 전공 학교 선택에 대한 갈등, 또 본인의 어떤 생활 관리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족,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족, 또 심리적인 취약성, 정서적이거나 행동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면담을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서 시간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면담 요령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굵은 글씨만 한번 보실게요. 마음을 읽어주기,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또 집 또는 숙소에 있을 때 이 학생의
학생의 행동을 탐색하기,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희망을 주기라는 이 면담 요령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먼저 마음 읽어주기는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한 느낌과 현재 기분을 물어봐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서가 내가 온라인으로 면담하자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니?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 라는 것이 이제 마음 읽어주기예요. 두 번째는 기본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건데요. 아주 일상적인 질문이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잠자는 건 좀 어떠니?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정도에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와 잠은 이 심리적인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일상적으로 면담할 때마다 물어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또한 숙소에 있을 때 행동을 탐색하는 건데요. 언제부터 좀 이렇게 지냈는지, 그리고 처음 수업에 빠지게 된 상황은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그럴 때 집에서 무엇을 했었는지도 물어봐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는 최근에 집에는 언제 다녀왔었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꼭 희망주기라는 면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 면담 과정에서 불안함을 많이 호소해요.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좀 처지고요. 그런 학생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서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늦지 않았어. 포기하기 아직 일러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오래된 행동, 아주 오랫동안 그 행동을 해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흥미로운 어떤 수업부터 수강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행동들부터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학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안내할 거야,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게 완벽하게 해줄 거야, 그런 기대는 교수님들이 내려놓으시고, 학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냥 충분하게 머물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냐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의 삶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 주는 게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수님들이 이 학생의 어떤 이야기는 내가 뭔가 다루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교내 학생상담센터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해주시는데 요령이 있다면 이 학생에게 기관만 알려주면 학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면담 과정에서 학생이 동의하면 지서가 그럼 내가 담당 상담 선생님에게 너의 연락처도 알려주고 네 상담 날짜도 한번 잡아줄게. 그러면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 괜찮겠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게 이 면담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이 질문들을 슬라이드에 남겨놨으니까요. 이걸 참고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질문해 주시고 면담을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의 근거는 이 참고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교수님들을 위한 온라인 학생 면담의 기술을 안내한 마인드원 심리연구소 배지석 소장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